도쿄 가서 신주쿠 시부야만 가세요? 서울 가서 명동이랑 강남만 가는 거랑 비슷해요. 거기도 좋지만 서울에 다른 재밌는 곳도 많잖아요. 도쿄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일본 MZ들은 뭐하고 노는지 힙하고 재밌는 도쿄 여행지를 추천해드릴게요. 영상 보는 10분 안에 만족도 100% 찐 힙한 도쿄 여행지 그대로 떠먹여드리겠습니다. 힙한 도쿄 여행 딱대! 아니 그러면 신주쿠 시부야는 가지 말란 거냐? 당연히 신주쿠 시부야도 좋죠. 명동 같다고 말한 건 거기가 다들 잘 아는 대중적인 여행지란 뜻이었어요. 거기가 별로란 뜻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주쿠 시부야 등 기본 여행 코스는 여기서 다뤘으니까 궁금하면 한번 보고 오시고, 오늘 다룰 여행지는 시모키타자와 에비스 다이칸야마 나카메구로예요. 하나씩 바로 살펴보시죠. 지금 도쿄에서 아무나 붙잡고 제일 힙한 데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다들 시모키타자와라고 할 거예요. 일본의 젊은 예술가, 힙스터, 보헤미안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홍대가 지금은 그냥 상업지구가 되었지만 15년 전쯤에 진짜 예술가들의 거리였다고 하잖아요. 지금 시모키타자와가 딱 그런 느낌이에요. 패션, 음악 이런 데 관심 있는 힙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 진짜 개성이 살아있는 곳. 시모키타자와의 뮤지션을 다룬 드라마도 따로 있을 정도예요.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모래로 커피를 끓이는 터키커피 전문점 더 모스크 커피, 고독한 미식가도 좋아한 철판구이 전문점 히로키, 개성있는 스티커 전문점 비사이드 라벨, 토토로 슈크림과 포뉴 푸딩으로 유명한 시라히게노 슈크림 공방 등이 있어요. 딱 봐도 개성있고 재밌죠? 지도를 보면서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시모키타자와역에서 남쪽 출구로 나가면 미나미구치 상점가로 갈 수 있어요. 여기가 근처에서 유동인구도 제일 많고 재밌는 잡화점도 제일 많은 곳이에요. 이쪽 길에 고독한 미식가에 나온 철판 요리점이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철판 요리를 볼 수 있다는 자체가 관광 컨텐츠로서도 괜찮고 구글 평점도 4.2점으로 꽤 높은 편이에요. 이걸로 점심을 해결합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근처에 식당 많으니 다른 거 먹고 싶으면 구글링 하시고, 그 옆에는 몰디브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큐브라떼라고 이렇게 커피 얼음을 넣어주는 음료 있죠? 그거 원조가 여기입니다. 그거 말고도 우유에 커피 젤리를 넣어주는 카페오레 젤리라는 재밌는 메뉴도 있고, 인테리어 자체도 감성 터지는 편이라서 구경만 해봐도 괜찮을 겁니다. 커피 한 장 들고 동네 구경을 하면서 위에 있는 키타구치 상점가로 올라옵니다. 이쪽은 빈티지 샵이 모여있는 보헤미안 동네예요. 이쪽으로 올라오면 동양백화점이라고 하는 빈티지 편집샵이 있는데요. 빈티지 구제 옷이랑 괜찮은 소품 같은 거 구경하기 좋을 겁니다. 여기서 인증샷 찍고 쇼핑도 하면서 위로 올라옵니다. 이 위쪽에는 비사이드 라벨이라고 하는 스티커 편집샵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캐리어나 노트북에 붙은 스티커 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스티커 파는 가게예요. 방수도 되고 튼튼해서 자동차에 붙일 수도 있습니다. 캐리어에 이런 거 하나 붙여두면은 공항에서 좀 헷갈리지도 않고 하니 저는 하나쯤 있는 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골목을 구경하면서 이쪽 길로 내려옵니다. 원래 여기는 철길이었는데 철길을 지하화하고 나서 감성 있는 가게가 많이 생기는 중인데, 그러면서 생긴 게 이 시모키타자와 리로드입니다. 감성 쇼핑몰 같은 곳인데 레스토랑, 카페, 서점, 문구점 등등 구경만 해도 재밌는 가게가 많고 사진 찍거나 휴식하기도 좋습니다. 대략 이런 분위기예요. 그 오른쪽에는 더 모스크 커피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터키에서는 커피를 모래로 끓이는 거 알고 계세요? 이렇게 뜨거운 모래로 커피를 직접 끓여주십니다. 이 커피 침착맨 채널도 나왔거든요? 딱 봐도 재밌죠? 모래로 끓인 커피란 자체가 좀 특별하니까 여행지에서 한 번쯤 경험해볼만 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 동네는 골목 분위기가 재밌기도 하고 직접 독특한 가게를 발견하는 재미가 있는 곳이에요. 제가 동선을 추천해드리긴 하지만 동선대로만 다니기보다는 발길 닿는 대로 직접 다녀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골목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어떤 분위기인지 또 뭐 어떤 힙한 가게가 있는지 직접 찾아보시죠. 골목 구경까지 다 하셨다면 돌아가기 전에 이쪽 아래로 쭉 내려갑니다. 여기는 슈크림 공방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토토로 모양 슈크림을 팝니다. 예쁘게 생겼죠? 포뇨 푸딩이나 다른 쿠키 같은 상품들도 있어요. 지브리 팬이라면 여기까지 찍고 시모키타자와역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동네는 제가 추천하는 동선 말고 직접 동네를 돌아다녀 보셔야 재밌을 겁니다. 에비스 다이칸야마 나카메구로. 다음으로는 이 세 곳을 묶어서 갈 겁니다. 신주쿠가 홍대처럼 북적거리고 시끄러운 동네였다면 여기는 청담동처럼 좀 고급스러운 동네예요. 또 앞에서 봤던 시모키타자와가 젊은 힙스터들, 보헤미안이 모인 동네였다면 여긴 타고난 금수저들이 모인 것 같은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요 컨텐츠 바로 나갑니다. 맥주 역사도 보고 시음도 할 수 있는 에비스 브루어리 도쿄, 책이 아니라 취향을 판다는 곳 스타야 서점의 다이칸야마 티사이트, 전세계에 딱 6개 있는 스타벅스 시그니처 매장인 스타벅스 리저블 로스터리 등이 있습니다. 추천 동선 바로 나갑니다. 에비스역에서 내려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에비스 가든 플레이스라는 쇼핑몰이 있습니다. 꼭 쇼핑몰 뿐만 아니라 식당이나 미술관 같은 곳도 있고 주변 자체를 예쁘게 꾸며놔서 사진 찍기 좋을 겁니다. 또 여기 39층에 전망대가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가 무료입니다. 도쿄에서 흔히 가는 다른 무료 전망대로는 도쿄도청이 있는데요. 거기 한국인 집합소입니다. 무료이기도 하고 도심에 있어서 웬만하면 한국분들이 다들 들르는 것 같은데 아직 상대적으로 에비스 전망대까지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안 오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을 아직 잘 모를 때 빨리 다녀오십시오. 그리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동선은 낮에 전망대부터 보고 출발하는 코스인데 야경을 보고 싶으시면 제가 설명한 동선을 반대로 오시면 됩니다. 전망대 뒤까지 찍고 내려오면 옆에 에비스 브루어리 도쿄라는 맥주 기념관 같은 데가 있습니다.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본 양조장 꼭 가보십시오. 무조건 재밌습니다. 무조건. 맥주의 역사도 보여주고 실제로 사용했던 맥주 구리솥도 구경할 수 있어요. 일본어 못하시는 분들도 시간에 따라서 맥주병 디자인이 바뀌는 것만 봐도 꽤 흥미로울 겁니다. 당연히 맥주도 판매하는데 동시에 여러 맥주를 마실 수 있는 이런 세트가 있어요. 여러분 본인 술 취향이 정확히 뭔지 알고 계세요? 한 모금씩 음미하면서 내 최애가 라거인지 에일인지 흑맥주인지 제대로 느껴보십시오. 내 취향이 뭔지 알아간다는 것 자체가 좀 재밌을 겁니다. 참고로 여기는 따로 예약을 하면 갈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도 있기는 한데요. 일본어를 못하면 좀 참여가 힘들기도 하고 지금 리뉴얼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사람이 몰리는 편인 것 같으니 주의하십시오. 여기까지 찍고 위로 올라갑니다. 역 근처에서 적당히 구글링을 해서 점심 식사를 할 건데 아니 네가 추천하는 가게나 닥치고 말해줘라 라고 하실 것 같아서 두 군데 찍어드릴게요. 키무카츠 에비스 본점이라고 여기는 25겹짜리 돈가스를 파는 집입니다. 요즘은 한국도 돈가스 솔직히 개잘하잖아요? 맛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돈가스가 뭔가 더 특별하다고 말하기가 조금 미묘한데 여기서 파는 돈가스는 밀푀우 돈가스라고 해서 25겹입니다. 식감이 좀 독특하기도 하고 제 생각엔 이것도 좀 있으면 한국에서 유행할 것 같아요. 한국 들어오기 전에 한번 드셔보시고 또 이 위로 가면은 히라기라고 하는 붕어빵집이 있습니다. 붕어빵집 주제에 리뷰가 1000개가 넘어요. 팍 꽉 찬 거 보이시죠? 리뷰가 괜히 많은 게 아닙니다. 아이스크림 같은 다른 디저트도 있으니 여기서 입가심하고 다이칸야마로 이동할 겁니다. 다이칸야마는 분위기 자체가 고급스러운 동네예요. 긴자보다 조금 더 조용하긴 하지만 세련된 느낌이랄까요? 여기도 이 구역을 돌아다니시면서 구경해보시길 추천하는데 돌아다녀 보시면 일본의 부촌이 어떤 느낌인지 감이 좀 오실 거예요. 추천할 만한 가게는 블루보틀이랑 넘버슈가 등이 있는데 특히 이 중에서 넘버슈가는 한 번쯤은 구경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제가 처음에 캐러멜 전문점이라는 걸 봤을 때 진짜 일본스럽다. 어떻게 캐러멜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팔 수가 있지? 별거 아닌 캐러멜 주제에 맛을 수십 가지로 나눠놨네? 라고 생각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별거 아닌 캐러멜 하나도 취향껏 고를 수 있도록 세분화해놓고 고집스럽게 수제로 만든다는 게 전 참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포장도 깔끔하고 고급스러워서 선물하기도 괜찮을 거예요. 솔직히 맛이 엄청 특별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전 이런 가게 자체가 일본 여행을 좀 재밌게 해준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여기까지 찍고 이 옆으로 가면 다이칸야마 티사이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컨셉부터가 도심 속의 작은 숲이에요. 건물 외부는 나무와 식물들로 둘러싸여 있고 도심의 복잡함에서 도망치기도 좋습니다. 여기는 공간 전체가 책, 영화, 음반, 디자인 등 영감을 줄 수 있는 요소들로 가득 차 있는데 특히 이곳 스타일 서점의 책들은 대중적인 베스트셀러보다는 큐레이션된 특별한 책들을 팝니다. 예를 들어서 지중해 관련 책을 팔면서 같이 지중해식 잼이랑 이탈리아 식기를 같이 파는 그런 식이에요. 책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파는 서점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저는 조금 알 것 같았어요.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냥 사진 찍기도 좋습니다. 어차피 여행의 절반은 사진 아닙니까? 다이칸야마 갈 거면 닥치고 티사이트는 갔다 오십시오. 가봐. 웬만하면. 가라고. 밑으로 내려오면 메구로 강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벚꽃 사진 본 적 있으시죠? 그거 여기서 찍은 거예요. 봄철에 오면 데이트 코스로 딱일 텐데 꼭 봄철이 아니더라도 산책로 자체로도 괜찮을 겁니다. 강변을 따라서 잡화장들이나 카페들이 하나씩 있는데 이 길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해피푸딩이라는 푸딩집이 있습니다. 여기는 스토리텔링 진짜 질입니다. 원래 이 가게 사장님이 이자카야를 운영하던 분이셨대요. 그 이자카야에서 디저트로 푸딩을 팔았었는데 손님들이 그 푸딩을 먹으면서 너무 행복해했었대요. 그렇게 푸딩으로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행복한 사람들을 더 많이 보고 싶다 라고 생각해서 만든 게 이 해피푸딩 집입니다. 단순한 푸딩 가게가 아니라 기쁨을 팔고 싶다는 사장님의 진심이 느껴지는 게 그래서 가게 이름도 해피푸딩이에요. 심지어 이런 사장님의 스토리를 볼 수 있는 웹사이트까지 따로 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 스토리텔링 때문이라도 재밌잖아요? 궁금하면 들러보시고 쭉 위로 올라오십시오. 이 위에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도쿄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타벅스가 백날 커피 팔아도 커피 볶는 모습을 본 적 한 번도 없으시죠? 전 세계에서 커피를 직접 볶아주는 스타벅스가 딱 6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도쿄입니다. 당연히 매장 규모 크고 인테리어도 멋있는 편입니다. 1층부터 4층까지 분위기도 다 다른데 4층에는 칵테일 바까지 따로 있어요. 또 여기서만 파는 프리미엄 커피나 한정판 텀블러 같은 것도 있습니다. 여행 갈 때마다 스타벅스 들러서 굿즈 사온 분들 계시죠? 도쿄 오시면 다른 스타벅스 가지 마시고 여기서 사세요. 다른 데선 못 보던 굿즈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오늘 보여드린 이 지도는 고정 댓글 링크에 연락처 남겨주시면 공유해드릴 테니까 필요한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고요. 아직 제 채널의 99.2%가 구독을 안 하고 보고 계신데요. 제 채널이 아직 뒤지게 작습니다. 나중에 다시 찾으려면 힘드실 거예요. 구독 눌러두시고 편하게 일본 관련 정보 받아보십시오. 저랑 제 일본인 여자친구가 열심히 일본 관련 컨텐츠 또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쿄상어였습니다. 필승!